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들으면 좀 혐오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기는 할 건데,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남자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야. 오늘 또 이거 올라가면은 또 좋아요 싫어요 비율 또 박살나고 막 이럴 거 아는데, 진짜 저는 뭐 진짜 구독자 모으고 막 그러겠다고 없는 얘기 하기는 진짜 싫습니다. 아휴, 그 지랄 할 거였으면은 진짜. 베트남은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제가 갔다 와서 느꼈다 그랬잖아요. 베트남 여자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거 맞아요, 한국 남자들한테. 근데 네, 그리고 두 번째 2부 주제는 이제 스시녀와 가량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뭐 어떤 제 생각이라든지 소신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욕을 엄청 먹어요, 남성분들한테. 좆도 모르면서 개소리 하지 마라, 너는 한녀한테 지금 엮여 있어가지고 한국 여자들을 지금 못 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지금 한국 남자 유튜버들 중에요, 저만큼 한국 여자 까는 남자 찾으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얼굴 내놓고 결혼까지 다 한 상태에서 한국 여자를 신랄하게 이 정도까지 까는 남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끼케야 뭐 짤스님 정도야. 진짜 나는 결혼하기 전에도 한국 여자들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깠던 사람이에요. 근데 국제결혼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긁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제 근데 그거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거는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것도 매번 똑같이 반복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영상으로 제가 확실하게 종결을 지으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남자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한국 여성과도 충분히 연애가 가능한 남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 여성이라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요,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외국 여성이었던 것일 뿐이에요.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든 나라의 찐따 남성들은 자국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다. 그래서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 다른 나라로. 이게 전 세계의 공통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헛소리래. 헛소리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용찬호인지 박찬호인지 인생 망한 새끼 있잖아요. 그거 사업 다 망해가지고 사업 빼가지고 이천으로 도망간 새끼 있잖아. 그 새끼는 뭐 스레드인지 뭔지에다가 또 그 얘기를 썼더라고. 자국 여성 혐오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다 하면서 이제 뭐 유럽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이딴 헛소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믿고 아득바득 막 반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챗 GPT에다가 그냥 이걸 다 물어봐 놨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여성과 연애를 못하는 일본 남자들도 한국 여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존나 웃기죠? 존나 웃긴 일이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스시녀가 최고래. 근데 일본 남자들은 한국 여자가 최고래. 이게 씨발 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똑같다니까요. 모든 나라에 연애 못하는 모쏠들은 다 똑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여자한테 안 먹히면, 여자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그냥 우리나라 여자들이 쌍년들인 거야. 그래서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일본 남성 일부는 일본 내 연애 시장에서 소외된 경험, 연애 실패, 여성과의 거리감 등 때문에 한국 여성은 더 적극적이고 다정하며 남성에게 호의적이다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다음 요소로 강화되었습니다. 한류, K-팝, 드라마, 한국 여성 캐릭터들이 적극적이고 애정 표현에 능한 이미지로 소비됨, SNS, 유튜버 컨텐츠, 한국 여성은 일본 남성에게 잘해준다는 식의 미화된 영상 확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 있죠? 한국 여성들이 일본 남성에게 잘해주나요? 잘해줘? 오히려 한국 여자들은 일본 남자 같은 초식남들을 혐오하죠. 아주 혐오하고.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야. 지금 문화적 착각, 한국은 일본보다 전통적 성 역할이 남아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음.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라 그러죠? 한국 여자들 다 창녀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 남자들은 반대야. 한국 여자들은 그래도 일본보다는 정조를 잘 지키겠지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한국 여성들도 다양한 성향이 있으며 일본 남성들의 이런 환상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여성들은 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남성들의 기대, 순종적, 헌신적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봐! 일본 남자들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순종적이고 헌신적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일본 내 일부 결혼정보회사,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이 환상을 부추겨서 한국 여성은 일본 남성에게 잘 맞는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존재. 제가 이 말을 매번 하는데도 저 새끼 한여랑 결혼해가지고 저 새끼는
한류를 못 간다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서 요약 일본 남성들 사이에 한국 여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존재한다. 이는 한류 문화, SNS 확산, 문화적 오해 때문. 그러나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챗 GPT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일부 여성들이 일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본 여성들과 결혼한 남성분들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여성들 아니면 다른 타국 여성들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남성들 많은 거 알아요. 사랑받고 행복하게 받는 남성들 충분히 많은 거 압니다. 저는 오히려 이 남성분들을 올려쳐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남성분들은 한국에서 도태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여자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일부 여성들이 외도를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일본 여성의 84%가 외도가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대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문화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 지인도 일본 여자랑 결혼했다가 실제로 일본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 팩트입니다 이거. 심지어 그 지인은 잘생기기도 했고 돈도 많아요. 남자가 잘생기고 했고 돈도 많고 심지어 일본에서 살았어. 근데도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고요. 분명 이것도 이제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 있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에코챔버에 잘못 갇혀서 제가 하는 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무조건 일본 여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한국 여자보다 더 낫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어요. 진짜 한국 여자들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일본 여자들보다 못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저 이거 인정합니다. 한국 여자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여자들보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장단점이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본 여자라고 해가지고 한국 여자들보다 무조건 더 좋고 뛰어나고 엄마로서 우월하고 무슨 뭐 아내로서 우월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외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면 이는 여성의 외도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바람이 나면 여자들끼리도 욕을 한단 말이야. 환양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일본에서는 여자들이 안 그렇다니까. 일본 여자애들이 호스트바 가는 비율을 봐요. 일본 도쿄 거리 가면요 호스트바가 씨발 존나 많아. 여자들이 거기 가는 거를 쪽팔리게 생각하지도 않아.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떤 여자가 호스트바 갔다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는 걸레 취급해요 여자들끼리도. 근데 일본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건데 무조건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보다 좋고 뭐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최근 일본 내에서 일부 여성들이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본 여성 혐오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이 하도 한여 혐오를 하면서 한국 여자들이 창녀다, 한국 여자들이 이제 몸 파는 비율을 봐라, 한국 여자들 업소녀의 비율을 봐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일본 여자들도 일부 여성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지역에 가면요 제가 도쿄에서 와이프랑 한 3주 정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길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창녀야. 여자애들이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혼자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호기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매매하려고. 그러면서 무슨 뭐 경제적 요인, 일본의 젊은 세대 특히 MZ세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야미바이토, 어둠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법 활동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지금 때 아닌 매독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독이 유행하는 이유는 뭐냐, 데이팅 앱과 SNS를 통한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 증가. 우리나라 남자들이 또 우리나라 인스타녀들을 존나게 까대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 여자를 후려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한국 여자를 후려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만큼 한국 여자를 얼굴까지 다 까고 신상 정보까지 노출이 다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랄하게 까는 유튜버도 없을 거예요. 찾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팩트로만 까고 싶다고. 팩트로만. 올려치고 싶지도 않고 후려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팩트로만 까도 충분해요. 오늘 일부에서도 양마식 얘기하면서 내가 한국 여자들 진짜 먼지나게 털었잖아요. 근데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가. 팩트 좋아하잖아요 남성분들. 팩트만 가지고 까자고. 일본 내에서 지금 매독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언제적 매독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가량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양에서도 자국 여성과 연애를 못하는 서양 남자들이 한국 여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야? 라고도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입니다. 삐리삐리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서양 남성 일부는 자국, 미국, 영국 등 여성과의 연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여성은 더 전통적이고 예의 바르고 남성을 존중한다는 근거 없는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 다 까는 거잖아요. 전통적이지도 않고 요즘 여자들 다 걸레고 예의도 없고 싸가지 없고 남성을 존중할 줄을 모른다 라는 말을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서양 찐따 모쏠 아다 새끼들은 지금 이런 근거 없는 환상을 가지고 한여가 답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환상의 형성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일본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SNS 유튜버 콘텐츠 이것도 동일하죠. 한국 여성은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한다는 오해를 부추기는 영상 다수 존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여성시대 같은 여초 카페에 가면은 역시 갓양남들이 최고다, 한남들 걸러야 된다 막 이지랄 하잖아. 그 손이 이제 소뚜껑만한 여자들이 막 손이 인정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결국에는 그거로 가면 똑같은 거야. 한국 남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갓양남 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극과 극은 항상 통한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한국 여성들은요 오히려 서양 남자가 자기한테 들이대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이거 팩트야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서양 남자 만나서 잘 사귀고 잘 결혼하는 여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들은 뭐냐?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그 남자가 외국 남성이었던 것 뿐이에요. 외국 남자가 좋아서 무작정 외국 남자를 찾아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 저도 그러니까 뭐 서양 여자가 예쁜 거는 알겠어요. 진심으로. 서양 여자 얼굴도 진짜 조망만 하고 비율도 말도 안 되고 다 가슴도 크고 힙도 크고 다 알겠어. 한국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예쁜 거 제가 알겠거든요. 근데 그건 있는 거야. 막상 결혼하라 그러면 나는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제가 결혼 전에 만약에 총각일 때 백발 미녀가 저한테 무슨 아무런 리스크 없이 진짜 존나 이쁜 백발 미녀 배우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자자고 했으면은 당연히 샀겠죠. 근데 그 여자랑 결혼까지는 조금 막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같은 인종이랑 우리가 피를 섞고 이렇게 유전자를 나누고 싶어하지 대부분의 경우.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대부분 여자들도 그게 서양 남자들이 잘생긴 건 알아. 무슨 이태리 남자들 막 모델 비율에다가 막 개쩌는 거 다 안단 말이야. 와 어떻게 사람이 저래 다리 길이가 어떻게 저래 와 비율이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은 가져도 막상 그 남자들이랑 결혼하라 그러면은 다들 멈칫멈칫 한다니까요. 그게 그냥 본능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여성들은 이제 외국인 남성과 결혼을 선호한다고 무슨 뭐 한국 여자들이 미친년들이니 하고 있는데 이태원 가가지고 그 무슨 뭐 외국 남자들이랑 노는 여자들의 비율이 이제 한국 여성들 전체로 따졌을 때 뭐 얼마나 되겠으며 이태원에서 분명히 흑인들이랑 놀고 서양 남들이랑 놀고 이런 여자들도 충분히 있는 거는 저도 알아요. 저도 결혼 전에 이태원 많이 나가서 놀아봐서 실제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을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흑형들이 그래 흑형들 대물인 거 다 알아. 근데 보통은 진짜 일반적인 여자들은 흑형들이랑 너 그러면 흑형이랑 한번 자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다 손사래를 쳐러. 진짜로 진심 다 싫다고 그래. 일반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한국 남성들이 일부 극단적인 커뮤니티에서 무슨 뭐 한국 여자들은 뭐 흑인을 좋아한다느니 뭐 서양 남자를 좋아한다느니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서양 여성에 대한 불만족 페미니즘 강화 이후 일부 서양 남성들은 자국 여성은 너무 독립적이고 공격적이다 하고 느끼며 다른 문화권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쇼츠도 봤어요. 어떤 여자가 TV 넷플릭스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서양 연애 프로그램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자한테 물을 뿌렸어. 그러니까 서양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을 기싸다고 하는데 서양 여자들에 비하면은 아예 그냥 발끝도 못 따라가요. 서양 여자들은 빡치면은 그 남자들한테 겁도 없이 그냥 주먹부터 날리는 여자들도 진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양에 미친 여자들이 더 많아. 우리나라 뭐 금쪽이 딸바보 아빠들이 지금 한국 여자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어쩐다는데 서양 여자들은 더 심합니다 진짜로. 어쨌든 간에 다 비슷비슷하죠. 국제결혼 중개업체 마케팅 한국 여성은 가정적이다는 식으로 상업적으로 포장함. 그러나 실제 한국 여성들은 결혼 상대의 국적보다 개인의 능력, 성격, 가치관을 더 중시합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내에서도 페미니즘 인식이 강해져 있어 일부 서양 남성들의 전통적 기대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환상은 종종 서양 남성들의 패스포트 브로스 여성 문제를 해결하려 외국 여성을 찾는 남성 집단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최근 한국은 이들 사이에서 유망지처럼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문화 차이와 기대 차이로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까지 있대요. 패스포트 브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어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음지 같은 데서 이제 극단적인 남자들이 모이면은 사람이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문화가 다 다를 텐데 결국에는 다 극과 극으로 가면 남녀를 떠나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그 정신 자유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웃긴 일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서양 남성 일부는 한국 여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한류 콘텐츠, 자국 여성에 대한 불만, 국제결혼 마케팅 등이 주요 원인이다. 현실은 환상과 다르며 한국 여성도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분명히 이 영상 올리면은 영상 끝까지 보지도 않고 이제 자기 방어 기제를 자꾸 제가 계속해서 건드리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선택받지 못한 거는 한여들의 답없음 때문이야. 한국 여자들이 다 김치녀이기 때문이야. 내가 포르쉐가 있고 압구정에 사무실이 있어도 한여들한테 다 까인 거는 내가 대가리가 남들보다 5배가 크고
그래서가 아니라 한국 여자들이 문제여서야 라는 식의 이제 용찬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부정을 하려고 할 텐데, 용찬호가 요즘에 그 스시녀를 넘어서 원래는 얘가 모든 그 한국 여자들한테 다 까이고 난 다음에 이제 스시녀 찬양을 했었잖아요. 자기는 이제 일본 여자를 만날 거다. 이제 전형적인 이제 도태남들의 수순을 이제 밟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스시녀 찬양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유럽 여자들까지 찬양을 하고 있대요. 유럽 여자를 만나야 된다. 한국 여자들은 이제 답이 없다. 근데 아니 걔네 유럽 가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걔가 그 용찬호가 유럽 가서 여자를 만나려면은 진짜로 어떤 소아성애자 이런 여자를 찾아서 만나야 돼요. 근데 소아성애자도 안 돼 사실. 왜냐면은 그 소아성애자들은 뭔가 그 작고 귀엽고 약간 미소년 같은 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제 소아성애가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용찬호가 그렇게 생겼냐고. 걔는 그냥 대가리 크기가, 그러니까 몸만 애고 대가리 크기가 그냥 일반 서양 남자들에 비하면 한 12배 정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얘는 아이로도 느껴지지 않고 성인으로도 느껴지지 않고 어떤 기괴한 정말 생명체 에일리언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 외국 여자들이 봤을 때 어디 지가 유럽 여자들 카당키나 한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성분들 용찬호 극혐하잖아요. 용찬호, 박찬호, 용호수 완전히 개 미친 극혐하잖아. 근데 왜 본인들은 용찬호랑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냐고. 물론 이제 장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찬호처럼 살고 싶다고 이제 공개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너네 용찬호처럼 살고 싶지 않냐 하면서 자기는 이제 용찬호처럼 사는 게 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그건 본인 뭐 걔는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나는 뭐 걔는 인정하겠어. 걔는 똑같이 살라 그래. 그렇게 방구석에서 한국 여자 혐오만 하면서.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먹여드린 게 진짜 레드필입니다. 저도 구독자 어떻게 해야 모을 수 있는지 알아요. 저도 가댕녀가 답이다, 스시녀가 답이다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여자들 그냥 무지성으로 까대고 다 김치녀들밖에 없다 까대고 이러면은 남자 구독자들이 진짜 좋아하실 거 저 압니다. 근데 저를 진짜로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시간 내서 봐주시는 분들이 방구석에서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혐오감과 어떤 분노 같은 거에 찌든 인생을 살면서 용찬호처럼 사는 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받아들이고 노력해서 진짜 거듭나고 그냥 더욱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 지금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레드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구석에서 씨발 뭐 여자들 욕이나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개지랄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방구석에서 한국 여자 욕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도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않아요. 유럽 여자가 답이다, 스시녀가 답이다. 한번 가보세요. 본인이 정말로 한국 여자들한테 다 까이고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게 먹히나 진짜로. 아유 진짜. 오늘 또 이거 올라가면은 또 좋아요 싫어요 비율 또 박살나고 막 이럴 거 아는데 진짜 저는 뭐 막 진짜 구독자 모으고 막 그러겠다고 없는 얘기 하기는 진짜 싫습니다. 아유 그 지랄 할 거였으면은 진짜. 그리고 이제 베트남 다녀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도 제가 조금 해드린다고 했는데, 베트남은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한류 버프 오지게 있기는 합니다. 제가 갔다 와서 느꼈다 그랬잖아요. 베트남 여자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거 맞아요. 한국 남자들한테. 제가 뭐 거기서 여자들이 나한테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리섬님 그거 다 술집 여자들이에요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본미까지 당연히 술집 여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떤 쌀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쌀국수집에서 어떤 뭐 그 베트남 20대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와서 말 걸고 내가 길을 그냥 워킹하고 있는데 베트남 여자들이 와가지고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남자 하면서 나한테 막 이랬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핫플을 가야 돼요. 베트남에서도 한국으로 따졌을 때 뭐 이태원 프로스트 이런 데를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서양 남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면은 거기를 가면은 일단 빅뱅 노래가 나와요. G드래곤 노래가 나와. 그래서 충분히 한국 남자들한테 우호적인 여자들이 많아. 베트남 여자들이. 근데 베트남 여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예뻤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베트남 여자들이 막 자국 남성들한테 선택받지 못해서 막 그런 게 아니야. 거기는 진짜 확실하게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남자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잘생겼잖아. 이건 사실이잖아. 왜냐면 그냥 피부 색에서부터가 그냥 압살을 하잖아요. 뭐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따졌을 때 그냥 체격도 일반적으로 더 좋고, 이것도 이제 또 용찬호에 대입을 시키면 맞지는 않는 주제죠. 그러니까 걔는 어딜 가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없어. 그래서 걔는 그냥 그렇게라도 살라고 하고. 어쨌든 그래도 한국 남자들이 뭐 베트남 남자들에 비해서 당연히 돈도 잘 벌지, 키도 크지, 피부도 하얗지, 얼굴도 그냥 평균적으로 더 잘생겼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그거는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양권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쪽은 만약에 남자들이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국 여자들한테 이제 도저히 안 먹힌다 라고 했을 때 그 베트남을 가보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 갔다 와서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나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해. 인정할 건 인정한다고. 근데 뭐 무슨 뭐 서양녀를 만나야 된다느니 유럽 여자들을 만나야 된다느니 이거 진짜. 아유 진짜 정신들 차리십시오.
좀 뜬금없이만 리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9월달에 유학을 가는데 그 나라 친구들은 피부에 무언가를 바르거나 선크림 바르는 것을 자체를 게이로 여기고 한국에서 스타일링했던 패션대로 똑같이 꾸미고 다니면 남자답지 못하고 게이 같다고 합니다. 그럼 유학생을 하는 동안 피부에 선크림 바르지 말고 꾸미지 말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색 없는 선크림 바르면 돼요. 색 없는 선크림 바르시고, 그리고 비비도 티 안 나는 비비 많아요. 근데 애초에 서양 가면은 비비 같은 것까지는 굳이 바를 필요는 없긴 하겠다. 왜냐면 서양 사람들이 피부가 워낙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피부가 하얗다 뿐이지 실제로 보면 거의 악어 껍데기 같잖아요. 피부가 진짜 털도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은 진짜 피부가 거의 압살합니다. 서양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색깔 없는 선크림 정도만 바르세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입는 것처럼 진짜 게이 패션 이런 거 입으면 좆되는 거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크롭된 상의, 크롭된 자켓, 크롭된 패딩 이런 거 절대 입으면 좆됩니다. 진짜로 입는 순간 진짜 바로 학폭해주세요라는 거랑 똑같은 짓이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이러면은 이제 리섭 저 새끼 한국 뭐라고 할지 또 뻔해. 진짜 저 새끼 한여한테 꼭 껴가지고 저런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할 테지만 몰라. 나는 오늘도 그냥 내가 진짜 레드필을 전파한다 진짜. 거듭나십시오. 레드필에서 진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듭나라. 남자들 거듭나라. 거듭을 나야 돼요. 진짜로 방구석에서 한국 여자 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진짜 사랑하고 싶잖아요. 맞잖아. 까놓고 말해서 말 통하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우리랑 같은 문화에서 자라고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은 세대를 지나왔고 이런 여자들이랑 옛날 우리나라 뭐 얘기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그런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왜 다들 그렇게 본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국 여성들을 까고.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저는 진짜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사귀어본 제 친구들 전부 다 한국 여자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살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막 절대로 저런 환상을 안 가진다니까. 진짜 미국 여자들이 지금 한국 여자들보다 뭐 설거지 이런 거 훨씬 더 심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가장녀를 찬양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아휴. 리선님 안녕하세요. 연애 강의 소강하고 예쁜 2살 연상 여자친구 만난 24살 대학생입니다. 덕분에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친구한테 전이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자친구의 자기관리가 잘 안 돼 살이 찌고 또 성격적인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별을 고민하다가 300일간의 연애를 끝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기준으로 헤어짐을 말해야 후회가 덜한 건지 제가 너무 안일하게 선택을 한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여자친구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리선님은 20대 때 헤어지자고 말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 이별을 고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당연히 후회한 적 많죠. 그래가지고 저는 막 진짜로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가 여자가 오케이 했는데 내가 후회돼가지고 여자의 집까지 찾아가지고 밤샌 적도 있다니까요. 당연히 20대 때는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별을 고한다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별을 하고 후회해본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별을 고할 때는 결국에는 미래가 안 그려져서도 있지만 또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들으면 좀 혐오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기는 할 건데 제가 남자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20대 때는 그냥 얼굴만 보고 만나라라는 말을 제가 매번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이제 발정이 막 나 있고 10대, 20대 때 이제 발정나서 미쳐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사실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하는 거는 거의 생각나서인 경우도 많은데 거의 발정나서요. 발정나서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맞잖아. 그래서 저는 이 여자랑은 이제 도저히 미래가 안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무조건 하고요. 헤어질 결심을 미래가 안 그려졌을 때 하고 이제 두 번째 2단계 이제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는 이거야. 성욕이 더 이상 안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져야 돼. 왜냐면은 미래만 안 그려졌을 때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내가 후회한 적이 좀 있어. 많아.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랑 만나면 내 인생 존나 빠탔나.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 근데 사람 미치게 하는 여자들이 있어. 성욕이 막 진짜 이런 여자들일수록 뭔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 불려시 같은 여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여자가 그냥 단순히 불려시라는 게 판별이 되자마자 내가 미래의 생각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이거 거의 무조건 후회하더라고. 특히 20대 때는. 그래가지고 이 여자랑 충분히 즐기기도 즐겼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헤어지고 했습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인데 어떡하라고. 나는 그랬었어. 어쨌든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리선님 그런 남자는 여자가 성적으로 안 보이면 좀 결혼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자도 그럼 다른 부분 나름 괜찮지만 이성적으로 안 끌리면 결혼은 좀 아닐까요? 진짜 고민이 돼서 그쵸 좀 그렇죠. 성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끌려야 돼요 서로가.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서로 애도 다 낳고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떤 섹스리스가 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전에 프로이트가 결혼하고 나면은요 이제 부부들만 이해를 할 텐데 이 사람이 예쁜 것도 알겠고 잘생긴 것도 알겠어.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거의 농담조로 우리가 밈으로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진짜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는 여자랑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오래 살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이건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남자를 어떤 정말 자신의 가족, 아버지 약간 이런 걸로 생각하는 심리 기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 진짜 하면 안 될 사람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우리가 부부가 섹스리스가 된다고 하면은 상대가 되게 못생겨 보이고 되게 무슨 관리도 못했고 뭔가 질려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뭔가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심리가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거고, 근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성욕 같은 게 안 들고, 예를 들어 뭐 우리 다 같은 성인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자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체위 같은 거를 해달래, 뭐 사랑하는 사이, 결혼할 사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뭐 오랄 같은 거 솔직하게 말해서 뭐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하기가 싫어, 못하겠어, 이런 경우는 저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잠을 잘 때 이 남자에 있어서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건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혼은 서로가 조금 불행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답장할 때 카톡에 하트로 답장하는 건 최소한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트를 눌렀다는 거예요? 하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어, 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하트를 눌렀어, 여자가 이 말풍선에다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 응 닥쳐 빨리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끝맺음이야, 끝맺음. 근데 여자가 잘자라고 했는데 응 오빠도 잘자 하면서 여기 하트를 붙였다. 이거는 호감신호 맞아. 근데 잘자에다가 그냥 하트를 누른 건 호감신호가 아닙니다. 20살의 못쏠 동정인 건 지극히 정상이죠. 당연하죠. 요즘에는 30살 못쏠 아다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거는 뭐 요즘 시대에 그거는 뭐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형님, 연애 강의 본 사람입니다. 제가 23살 못쏠인데 여자랑 1대1 자리에서 이전 연애 얘기가 나오면 이전에 사귀었다고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대처하나요? 거짓말이라도 연애해봤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23살이고 하시면은 나는 솔직히 그냥 거의 그냥 썸 단계에서 헤어지게 됐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썸만 탔어도 이제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여자들은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정말 매력 있는 남자라면은, 23살이라는 가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매력이 만약에 높아, 이 남자가 23살까지 그 썸만 타고 근데 사귈 정도로 이제 관계가 깊어졌던 거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솔직히 장기 연애 같은 거 하고 싶거든. 연애도 하고 싶고 기념일도 챙기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만나봤던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중요한 거지. 만나봤다라는 느낌 같은 거. 여자를 나는 만나보긴 했다, 나는 여자한테 먹히는 남자는 맞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났던 여자들은 되게 솔직히 장기 연애 상대로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이제 뭉개면은, 매력이 높은 남자의 경우에는 이 여자가 이 새끼 눈이 상당히 높은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매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 남자가 굉장히 신중하고 여자를 함부로 안 사귀고 이 남자 내가 갖고 싶다, 이 남자의 첫 연애 상대, 첫 장기 연애 상대가 내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매력이 좆도 없어, 이런 남자가 뭐 썸만 타다가 사귀기까지는 못했다면 이 새끼 썸 타다가 항상 까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자한테 당한 상처가 많다, 자기는 이상한 사람만 꼬였다는 여자는 거르는 게 좋은가요? 네, 거르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진짜로 한 20대 한 중반 정도여가지고 남자를 한 두세 명밖에 안 만나봤어. 그런 경우에 저런 말을 하는 거면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나이가 이제 한 30대가 넘어서 30대 뭐 초중반 정도까지 됐는데도 저지랄을 하고 있다, 저거는 그냥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정신병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자들이 상당히 착각하는 게, 자기가 만나는 남자마다 다 똥차였다고 막 이러는 얘기를 쪽팔린 줄도 모르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벤츠에다가도요 똥을 태우면은 이게 똥차가 되는 거예요. 벤츠가 오고 포르쉐가 오고 뭐 롤스로이스가 와도요, 롤스로이스에 그냥 똥을 태우면 이거 바로 똥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살면서, 태어나서 살면서,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정말 안 좋아서 그지 같은 새끼를 만날 수 있고 그지 같은 년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내가 만나는 새끼마다 거지 같다면은 나를 진짜 냉정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30대가 넘어가서도 계속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운이 없지 이러다 보면은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클럽 가는 32살 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 인생이지 뭐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결혼을 하려는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면은, 비혼주의자고 레즈비언이면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여성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32살에 아직까지도 클럽을 다니고 있다, 이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랑 자기 행동이 좀 맞지가 않기는 한 거죠.
리선님 반팔티 입다 보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쁘다고 해요. 기장은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 브라이언님이 계속 말할 때마다 좀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남자들은 제가 이거 진짜 매번 매주마다 말해서 이제 지긋지긋한데 옷에 크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크롭. 평소 어깨 넓어 보이는 거 좋아하는데 여자가 입어도 되나요? 여성분은 이거 말고 차라리 그거 입는 게 좋아요. 이번에 나온 거 데일리 9가지 컬러. 그거 저희 와이프도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저희 와이프는 키가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고 막 둘이 같이 입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약간 커플티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약간 비비드한 컬러는 솔직히 여자들이 입었을 때 더 예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어깨 넓어 보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어깨가 넓어 보이면은 얼굴이 작아 보여서 좋대요, 여자들이. 남자들이랑은 좀 다른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저는 어깨 파워숄더 이거 입는 거를 약간 이해를 못했었는데 약간 그런 심리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깨를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소두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는 키가 169여가지고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 장모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장모님한테도 한번 슬기가 입혀봤대요. 근데 저는 그때 자느라 못 봤는데 장모님이 키가 162 정도 되시는데 장모님한테는 확실히 좀 크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성이 여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갑을 관계도 제가 갑인데 다른 남자애랑 뒤에서 만나는 건 무슨 심리인지 궁금합니다. 여자로 안 보일 때까지 만나다가 다른 사람 만날 예정이긴 한데 그냥 궁금해서요. 확실하게 제가 갑이고 여친이 먼저 보고 싶다고 해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비정상인들을 정상인이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정신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이미 거르겠다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어린 시절에 어떤 애착성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자꾸 이걸로 짜증을 내고 뭐 하는 것 같다가 약간 지난기수 25기 그 순자님이 남사친 문제 같은 걸로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그거를 좀 즐기는 거예요. 이제 관심을 받는 방법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남자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갖다가 이제 쾌감 같은 거를 느끼는 일종의 변태 성향 같은 거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100%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결론을 잘 지으셨네. 그냥 알아서 이런 비정상인들이 진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노매너짓을 본인이 먼저 했잖아요. 그냥 질릴 때까지 만나고 버리면 돼요. 이 말이 너무하다고 여성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냥 도의적인 룰을 어긴 거는 저 여자가 먼저 그런 거라서 저는 이런 거는 본인이 먼저 남자친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이 따질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 옷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너만 입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이 옷 한 번 입으면 헬스장을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어깨 넓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그냥 바로 어깨 깡패가 돼버립니다. 자, 똑같은 자세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알몸일 때고 이게 제가 집에서 입는 반팔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입으면 갑자기 어깨가 5cm는 넓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오버핏 티셔츠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얘는 다릅니다. 넥라인이 여유 있어서 머리는 작아 보이고 어깨는 넓어 보이고요. 보통은 프리 사이즈로 한 가지 사이즈만 있는데 얘는 키 180을 기준으로 1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키에 알맞게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골격 찌찌도 적곡티 될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건조기를 아무리 돌려도 옷걸이 걸어도 늘어나거나 쭈글쭈글해질 일이 없다. 저는 1번 사이즈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사는데요. 이번 설날에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날 때 입고 가는데 저보고 어깨 더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깨는 좁고 대가리는 큰 우리 같은 평범한 한남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개쩌는 티셔츠는 바로 한남피플 제품입니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2장 더 샀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어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네요. 여러분도 또 다 털리기 전에 빨리 사서 입으세요.